네, 오늘은 2018학년도에 실시됐던 고3 3월 대성 모의고사 풀이해보는 날입니다. 대성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사설 대성 마이맥이라는 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인데, 시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 중에는 가장 공신력 있고 문제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풀어봤었는데요. 자, 얘들아, 지금 수능 특강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수능 특강 영어라는 교재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보통 언제 나오냐면 1월 15일 날 나옵니다. 근데 지금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연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폐지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수능 특강 영어를 할 것이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쨌든지 간에 1월 15일 날 수능 특강 영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 교재로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2주에 한 번씩 보는 학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봐요. 계속 보는데, 내가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가면서 킬러 문항만 수업 시간에 풀이해 줄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안 하고 수능 특강 영어 나오면 수능 특강 영어만 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우리 A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모의고사를 쭉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야. 근데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2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상위반이기 때문에 3학년 걸 미리 풀었던 거고, 그때는 좀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60점대, 70점대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3, 4등급 정도의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게 너네 성적표야. 너네 진짜 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젠 좀 진지하게 임하셔야 되고요. 유형별로 풀이법 같은 것도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업을 잘 들으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의고사를 2주에 걸쳐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주차인데 지금 선생님이 35번부터 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35번 그 다음에 있는 그 후반부 문항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18번부터 34번까지 할 겁니다. 알겠죠? 굳이 우리 A반은 듣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 하면은 거의 다 듣기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고요. 지금 여기서 듣기가 조금 약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한테는 좀 선생님이 따로 미션을 줄 거예요. 자, 35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35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수능의 35번 문제는 항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가 나옵니다.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 많이 봐서 알잖아, 그제? 관계없는 문장을 다른 말로 삭제라고 해요, 삭제. 자, 이 삭제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삭제 문제는요, 무조건 두 갈씩이야. 두 갈씩이라는 얘기가 뭐죠? 주제문이 앞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야. 100%야. 이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주제문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중괄식이나 미괄식이면 이 문제 자체를 성립이 안 돼. 무슨 말 얘기지? 삭제 문제는 무조건 여기 앞에가 주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푸는 것이냐? 너네가 이 문제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었어? 보통 이제 여기서 이 주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걸 좀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럼 쭉 읽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문장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서 좀 딴소리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을 찾아서 그냥 정답 고르잖아요. 그것도 아닌 그 3번이나 4번, 5번 그 후반부 쪽에서. 그제?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있잖아.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무관한 문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잖아 라고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관한 문장이라는 게 잘 안 느껴져. 그런 식으로 읽으면.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앞부분에서 주제를 잡고요. 얘를 선택지 1번이랑 일단 비교하는 거야. 독립적으로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내용을 연결하면 안 돼. 주제문이랑 다시 2번을 비교하는 거야. 1대1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번이랑 독립적으로 비교하고 4번이랑 비교하고 5번이랑 비교해야 돼. 1, 2, 3번, 1, 2, 3, 4, 5번 문장 간의 흐름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요걸 파악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 정답 잘 못 맞춰요. 물론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오답률이 높아지는 35번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이거 답 2번으로 나오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못 봤죠? 실제 수능에 2번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오답률이 쫙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읽고 있거든요. 2번, 3번 정도까지 타협을 해버린다고. 그냥 글의 흐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럼 안 돼. 독립적으로 1대1 비교해서 주제문이랑 딴소리 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걔는. 자, 그럼 첫 번째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텔레메디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어 표시하고. 무슨 뜻이죠? 몰라요. 처음 보는 단어야. 메디신이 약이나 의학이라는 건 알고 있죠? 텔레메디신은 앞에 텔레가 붙으면 영어의 접두 중에 텔레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텔레폰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소리란 뜻이에요. 텔레비전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본다는 뜻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두어의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붙여서 이걸 추론한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는 단어야, 그냥.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고요. 여기 컴마하고 오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동격이라고 쓰세요. 동격. 영어에서 A랑 B가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야? A, 컴마 찍고 B. 그리고 이걸 동격의 컴마라고 하죠. 그제? 두 번째, A가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그제? 세 번째, A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건 잘 모르지. 이 오브를 동격의 오브라고 해요. A, B가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야. 오브는 B의 A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 A, B가 똑같다는 걸 나타낼 때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모르는 게 이겁니다. A 다음에 컴마 찍고 5월 다음에 B. 이걸 동격의 5월이라고 해요. 알겠죠? A, B가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네 가지 방법이야. 엄청 중요해. 왜 그래? 봐봐. 텔레메디슨을 모르잖아. 그 다음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게 동격이라는 걸 모르면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해주는 걸 읽으면 알게 되는 거야. 자, 텔레메디슨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동격으로 장거리 의학이랍니다. 장거리에서 뭔가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컴마 보이고 여기 컴마 보이죠? 결국은요, 이 부분은 삽입이에요. 이렇게 괄호칩니다. 장거리에서 하는 의학인 텔레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사 표시에 refer to가 뭐죠?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를 지칭하다. 뭘 가리키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수행을 가르친답니다. 자, 뭐의 수행이냐면 의학적인 시험이 아니고 검사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의학적인 검사나 어널리시스가 뭐야? 보통 여기 I 아니냐? 오타인가요? 아니요. 복수형이에요. 어널리시스 하면 분석이라는 단수고 어널리시즈 하면은 분석들이라는 복수가 됩니다. 요 단어 알죠? crisis, 위기죠? 이거 복수형이 되면 어떻게 돼? cris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SIS로 끝나는 명사는요, 복수로 바뀔 때는 SES가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의학적인 검사나 분석이나 또는 절차를 나타낸답니다. 이렇게 꾸며주세요. 뭘 사용하는 거냐면 전문화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찰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원격 진찰을 얘기하는 거죠. 원격 의료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냥 텔레메디슨에 대해서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는 설명문이 되는 거죠. 그제?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원격 진료의 내용이 아닌 걸 고르면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가다가 3번 문장을 딱 봤더니,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는요, self diagnosis 할 때 diagnosis의 뜻이 뭐죠? 진단.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만약에 몰라도 풀 수 있어. 혼자서 뭔가 하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셀프 다이그노시스는요, 유용한 도구랍니다. 끊어주고. 특히 어려운 다이그노시스를 clarify 하면 FY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Y로 끝나면 동사죠. 특히 어려운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셀프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뭘 초래하냐면 건강 염려를 초래한답니다. 다이그노시스를 몰라도요, 모르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몰라도 이건 무슨 내용이 아니야. 원격 진료의 내용이 아니에요. 뭔가 멀리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랑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알겠죠? 나 체한 것 같아. 여기를 막 눌러봐. 그냥 이렇게. 셀프 다이그노시스. 아파 막. 체했나? 걱정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안 체했어 근데. 그래서 자가 진단이라는 것에 맹점을 나타내는 문장. 이건 원격 진료랑 관련이 없죠. 답이 3번입니다. 3번에 나와도 위험해요. 왜냐면 애들이 대부분 4번 쪽으로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얘기지? 그리고 이게 킬러 문항이 되면 답이 몇 번에 위치한다? 2번에 위치해 있는 거야. 우리 11월 달에 보겠죠? 이번 연도 수능은? 11월 달에 수능 보러 갔는데 2번 문장이 이상해. 이거 딱 고를 수 있는 배짱이 있냐고요. 35번 문제에서. 그 배짱이 있으려면 주제문하고 독립 비교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36번입니다. 단락 순서 배열이라고 하죠. 단락 순서 배열은 예외 없이 항상 36번이 2번으로 나오고 37번은 3번으로 나옵니다. EBS가 연계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36번은 EBS 연계야. 37번은 비연계. 알겠어? 그러면 36번은 EBS 연계이면서 2점이니까 누가 틀리냐고, 상위권 애들 중에. 애들은 전부 다 37번을 틀려요. 알겠어요? 일단은 36번부터 해볼 건데, 자, 순서별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사실 옛날 풀이법을 먼저 얘기할게요. 옛날 풀이법. 3년 전에 통용됐던 풀이법은 뭐냐면, 시그널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지시사, 정관사 더, 그 다음에 3번 대명사, 4번 also, 5번 such. 지시사하고 대명사하고 6번까지 하죠. 6번 연결어. 자, 이런 힌트나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제시문에서 일로 연결될 수 있냐 없냐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옛날 방식입니다. 요새 최근 3개년 수능은요,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물론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고 오답률이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이런 시그널이 안 보입니다, 눈에. 자, 이건 옛날 유형이고, 옛날 경향이고, 최근의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얘 지울게요. 자, 뭐, 요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 요렇게 생긴 조각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조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조각이 있어요. 자,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이렇게 됐다 칩시다. 바보가 아니라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풀이법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모양을 가지고 맞춘 거고 최근에 풀이는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서 A로 왔다 치자. A로 오려면 A의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서로 모양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B로 가려면 여기 마지막 부분 모양이랑 이쪽 부분 모양이 이렇게 탁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용적으로. 시그널이 없어도 내용을 통해서 들어맞도록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점점 어려워져. 이 순서 배열 문제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점점 빈칸보다 이 간접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그널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이 시그널이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오는 거고 문제가 조금 구린 거야. 사실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자, 일단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자, 들어갑니다. 많은 지구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끊어주고. Hawaiian Islands. 하와이 섬이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쭉 배를 타고 가면은 태평양 중간에 어떤 섬이 있고요. 한참을 더 가면 미국의 본토가 나오죠. 그제? 하와이는 미국령입니다. 미국 땅인데 이 하와이 섬은요. 만들어졌답니다. 끊어주시고요. So cold 다음에 소위라 뜻이죠. So cold. 소위 핫스팟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이게 뭐지? 핫스팟? 뜨거운 장소? 뭔지 모르죠? 어떤 뜨거운 장소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뜨거운 장소는 어디 있는 거냐면 지구의 크러스트의 밑에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크러스트 뭐죠? 치즈 크러스트. 피자에 있는 거 아닌가? 크러스트는 이게 뭐 단단한 판 같은 바삭바삭하고 막 약간 뭐 뽀개지기 쉬운 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스 크러스트를 합쳐서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야 되냐 우리가? 뭔지 몰라야 돼요. 대충 지구의 어떤 크러스트 같은 뭐 어떤 판 같은 그런 거 밑에 있는 핫스팟 때문에 이 섬이 만들어졌대요.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뭐에 따르면 이런 과학자들에 따르면 끊어줍니다. 이 장소는 지점인데 어떤 지점이냐면 이렇게 끊어줘야 되죠. 관계부사. 어떤 지점이냐면 녹은 바위인데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지구의 깊은 곳에서 나온 녹은 바위가 얘가 동사죠. 끊어줍니다. 올라가요. 어디 근처로? 표면 근처로 융기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깨트리고 뚫고 나온답니다. 그 결과 뭘 만들어내냐면 화산을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무슨 지리학자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와이 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핫스팟이 있는데 녹은 바위가 뚫고 올라와가지고 화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화산섬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정도 내용만 남기면 돼요. 자, 1번으로는요. 사실 실전풀이에서는 얘들아 선택지 1번으로 가는 A로 가는 선지가 1번밖에 없잖아요. 과감하게 A로 가는 건 버려도 됩니다. 사실 그래요. 수능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게 A로 가는 선지가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느냐?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A로 가는 선지가 2개였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과감하게 A를 제껴도 됩니다. 사실. 자, A를 보세요. 일단 한번 읽어보자. A를. As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끊어주고, 그것은 섬을 날랐는데 그것과 함께 섬을 날랐다. 자꾸 it이 나오는데 여기 it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무 덥다. 다시 해석이야.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섬을 날랐는데 그것과 함께 섬을 날랐다. it이 뭐야? 여기 있어 없어?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죠? 여기 이수로 받을 만한 거 있어 없어? 이거야? 볼케이노야? 복수인데? 이거야? 이게 올라와서 섬이 됐다며. 이게 올라와서 섬이 됐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섬을 같이 나르냐고 또. 말이 안 돼. 모양이 안 맞다고요. 오케이? A는 제껴도 됩니다. 그냥 제껴도 돼요. 안 보고. 자, B를 보겠습니다. These volcanos에다가 형광펜 하겠습니다. These volcanos라고 하려면 이런 화산들이니까 앞에 화산이 언급이 돼야 되죠. 제시문 마지막에 뭐가 보여? volcanos가 보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시그널이죠.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절대 안 풀려. 근데 이제 시그널이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못하냐고. 그러니까 요새 이런 식으로 잘 안 내요. 이런 화산들은 형성했습니다. 하와이 섬을 형성했어요.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제시문에서 C로 가면 안 되냐? C를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그 결과는 지형인데요. 지형 지리. 뭐의 지형이냐면 그 섬의 지형입니다. 이렇게 끊어줘. As it appears today. 오늘날 보이는 것과 같은 섬의 지형입니다. 이 앞에 나온 것의 결과로 오늘날 섬, 하와이 섬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제시문에서 C로 가면 돼, 안 돼? 여기 내용 다시 봐봐. 어떤 핫스팟이 있는데 녹음 바위가 융기에서 올라와가지고 화산을 만들었대. 그 결과 오늘날 섬의 모양이 이래요.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안 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러면 B로도 될 것 같고 C로도 될 것 같은 고민에 빠진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 너무 잘 붙죠? 시그널 있잖아. 근데 C로 갈 수 없는 이유도 없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그냥 B로 가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모양을 B로 맞추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B부터 읽어봅시다. 이 화산은 형성했습니다. 하와이 섬을 형성했고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원래 그러나의 위치는 문장의 맨 처음이죠. 연결어는 항상 문장의 맨 처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끊어주고 퍼시픽 플레이트가 뭐냐면 퍼시픽 오션이 태평양이라는 건 알지? 그게 태평양의 무슨 플레이트 접시란 뜻이잖아요. 태평양 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지리에서 배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태평양 판이 이거 어디 있는 놈이냐면 핫스팟 위에 있던 태평양 판이요. 주어, 동사 끊어줍니다. 움직여 왔어요. 점점 끊어주고 어디 쪽으로? 북서쪽으로 움직여 왔대요. 오케이? 북서쪽으로 움직여 왔답니다. 그 다음에 C로 연결돼야 한대. 그 결과 오늘날 섬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되죠? A는요? 자, 봐봐. 일단 B를 결정했어. 그럼 B, C, A거나 아니 뭐야 B, A, C일 거 아니야. 근데 B의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C를 붙여보니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A로도 한번 붙여보세요. A 갑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것과 함께 섬을 날랐습니다. 이 it이 뭐냐고요? 이거 밝혀내야 돼.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것과 함께 섬을 날랐습니다. 여기 B의 마지막에 있는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랑 여기 첫 부분의 모양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태평양 판이 점점 북서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태평양 판이라는 놈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그 핫스팟 위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북서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할 때 섬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시 태평양 판이잖아. 모양이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정답은 B, A, C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꾸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다음 문제입니다. 37번 봐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하루에 한 지문씩 공부 좀 하라고. 하루에 딱 한 지문. 나는 B반 애들한테는 하루에 한 지문 공부하라고 할 때 이 킬러 문항들 공부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걔는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A반 친구들은요, 하루에 한 지문을 공부할 때 항상 31에서 40번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갖고 공부하면 되냐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거기서 한 문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부교재로 정해져 있는 교재 있잖아. 근데 그걸 숙제를 하려 치면, 숙제는 풀고 나서 단어 찾은 다음에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숙제는 그냥 숙제대로 따로 하고, 하루에 한 지문 공부할 때는 2주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에서 이쪽 파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교재 문제집 중에 이쪽 파트에 해당되는 유형을 한 지문씩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이 하루에 한 지문씩 꼭 지켜서 2달만 한번 해봐. 그럼 독해가 아주 많이 발전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건 뭐냐면, 한 문장씩 끊어읽기하고 모르는 단어 없이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풀어내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 나중에 수능 보러 가면 그런 식으로 독해가 안 돼.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네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해도요, 수능 시험지를 받았을 때 깨끗하게 해석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훈련은 그렇게 하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요, 해석이 안 돼도 네가 해석되는 부분을 가지고 글의 논리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실전이랑 연습이 달라야 되는 거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하죠.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훈련을 할 때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하루에 한 지문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될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넘어가고, 해석이 되는 부분으로 논리를 잡아서 문제 푸는 그 스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스킬을 수업 시간에 계속 선생님이랑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단어 뜻 적어주고 한 문장씩 끊어주고 문법 구조 여기다 설명해주고 유의어 적어주고 그런 식의 수업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해석합니다. Self-control problems라고 했는데 자기 통제 문제란 뜻인가요? 자, 주어 표시하고 자기 통제 문제. 자기 통제 문제는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나타내다 아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 좀 적어줄 게 뭐냐면 refer to 다음에 A as B가 나오는 구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A를 B로 일컫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로 부르다, A를 B로 일컫다. 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어렵냐면 수동태가 되면 어려워요. 그럼 A가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referred 이렇게 나오고 to가 붙고 as가 붙은 다음에 be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이 형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전치사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자, 이 위에 건 뜻이 뭐라고요? A를 B로 일컫다. 그럼 밑에 건 뜻이 뭐야? A는 B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A는 B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알겠지?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다시 해석이요. 자기 통제 문제는 뭐라고 불리냐면 내부적인 투쟁이라고 불린답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꾸며봐봐. 내부적으로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뭘 다루는? choice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선택을 하는 것을 다루는 내부적인 투쟁이다. 이게 바로 자기 통제의 문제다. 무슨 말이죠, 이게? 자기 통제 문제는 내부적으로 투쟁이 일어나는데 시간에 흐르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다루는 거래요. 정확하게 감이 안 와요. 다음 문장 봅니다. 예컨대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공식으로 만들었대요. 나타냈대. 이렇게. self-control problems를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confronting the long-term preferences of a planner against the short-term desires of a doer. 이게 뭔 소리냐? 다시 심리학자들은 나타냈어. 자기 통제 문제를 뭐로 나타냈냐면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자. The long-term preferences of a planner, the short-term desires of a doer. 자, 뭐하고 뭘로 나타내냐면 장기적인 선호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장기적인 선호하고 단기적인 욕망입니다. 하는 사람의 단기적인 욕망.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내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배가 고파. 열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 근데 난 다이어트 중이야. 이 두 개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자기 통제 문제라는 거죠. 그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과정에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욕망이랑 부딪힌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자기 통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내용 잡으시면 되고요. 자, A는 일단 제낄게요, 그냥. 자, B로 가보겠습니다. 디스에 동그라미 쳐봐. 시그널이죠, 시그널. 자, 일단 이것이라고 해석해보자. 이것은 역시 틀 지워질 수 있답니다. 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대요. 정형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로써? 끊어주고. 갈등으로 정형화될 수 있답니다. 끊어줍니다. Between immediate gratification versus long-range consideration. 자, 뭐하고 뭐 사이의 갈등이야? 즉각적인, 이게 뭐야? 만족과 장기적인 범위의 고려 사이의 갈등이라고요. gratification이 만족이다, 얘들아. 이 단어가 좀 돼야 돼. 자, 밑줄 같이 그어봅시다. 여기 밑줄. immediate gratification, long range consideration. 밑줄. 자,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시문 마지막에. The long-term preferences of a planner. 얘를 A라고 표시해봐. The short-term desires of a doer. B. 다시 일로 옵니다. Immediate gratification. 얘는 뭐야? 얘 뭡니까? B 프라임이죠. Long range consideration 뭐야? A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장기적인 계획이랑 단기적인 욕망이 부딪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붙는다고요. 오케이? 제시문에서 B로 가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는 거야. C로도 가볼까요? 이 디스에 다시 동그라미. 얘도 시그널이에요. 제시문에서 일로 와보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존재한대요. 간격이 존재한답니다. gap. 끊어주고. declared intentions. 자, declared intentions에다가 밑줄 그어봐. 그 다음에 세모 치고 actual behaviors에다가 밑줄. 얘들아, 여기 앞으로 와보세요. 지금 같은 것의 반복인데 즉각적인 만족이 B였고 장기적인 범위의 고려가 A였어. 표시해 볼게요. 즉각적인 만족이 B였고 B 프라임. 장기적인 목표가 A였죠? A. A 프라임, B 프라임의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어차피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이 문제 틀리면 서울대 가 못 가? 가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아까 제시문의 마지막 내용이랑 그 다음에 B의 첫 부분의 모양이 비슷했어요. 그죠? 그럼 제시문의 마지막이랑 C의 첫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해석이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한대요. 간격이. 공언된 의도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시문의 마지막이랑 붙어 안 붙어? 붙어요. 된다고. 알겠지? 안 붙는다고 하지 마. 정답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로도 가고 C로도 갈 수 있죠. 몰라 나도. B가 먼저 나오니까 그냥 무대포로 B로 가는 거야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맞춰보는 겁니다. 자, 일단 B로 가볼게요. 자, 이것은 즉각적인 만족과 장기적인 범위의 고려 사이의 갈등으로 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더스에다 박스 치고 그리하여
self-control problems, 자기 통제 문제는 may arise의 동사,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할 때? strong desires temporarily, 강력한 욕망인데 일시적으로 강력한 욕망이 뭐 할 때? 막을 때. block the long-term self-ability to exert control over the short-term self. 자, 강력한 욕망이 뭘 막아버리냐면 장기적인 자아의 능력을 막아버릴 때 뭐 하는 능력이냐면 이게 exert 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행사하다, 발휘하다. 통제를 행사하는 자기의 장기적인 능력입니다. 자, 단기간의 자아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장기적인 자아의 능력을 막아버릴 때 일어난대. 말을 어렵게 했지만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내일 소개팅을 해야 돼? 아니면 면접 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배가 너무 고파. 라면을 끓여 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자아의 능력을 단기적인 욕망이 막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럴 때 자기 통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나는 오늘 놀고 싶다. 놀아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이 포뮬레이션, 이 공식은 도전을 하는데요. 그림에 도전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끊어주고 통합된 자아의 그림에 도전장을 내민답니다. 끊어줍니다. As an optimizing single person, 최적화하는 단일한 사람으로서의 통합된 자아의 그림에 도전장을 내미고 문제를 제기한대요. 말을 어렵게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통합된 자아가 잘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자, 봐봐. B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 B로 갔어. 그럼 정답은 BAC이거나 BCA야. 그지? A로 붙여볼게요. B 다음에 A로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얘가 동사. 종종 유용한 전략이 된답니다. 얘들아 여기 물결무늬 밑줄. 유용한 전략.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버리면 유용한 전략이 된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B는 무슨 얘기였다고요?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얘들아, C로 가보세요. C는 무슨 내용이야? 공언된 의도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A는 뭐라고요?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B는 자기 통제에 대한 부연 설명. C도 자기 통제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면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정답 뭐예요? BAC는 안 되고 BCA가 정답이죠.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이 어려운 문제답게 풀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뭘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 유용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게 뭘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알람 시계를 위치시킨대요. 방의 다른 편에 위치시켜. 침대는 여기 있는데 알람 시계는 저쪽 대각선 끝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어나서 그걸 끄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늦잠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야. 자기 통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선택의 여지를 만들면 안 돼. 친구랑 수다도 떨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나는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지금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친구랑 2시간씩 또 얘기도 해줘야 돼. 제가 고민이 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친구를 버려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없애면 돼요. 알겠어요? 선택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 애들 있잖아요. 걔네 전부 투지폰 들고 다녀요.
지금 이 시기에 아이폰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다 효도폰이야, 그냥. 선택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고3 때 투지폰으로 바꾸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1년 정도는 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선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이 바뀌는데요. 38번 주어진 문장 넣기가 나왔어요. 주어진 문장 넣기를, 이거 문장 삽입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1번 풀이법이야. 맨날 선생님들이 떠드는 풀이법은 뭐냐면 다 똑같아. 전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다 똑같아요. 어색한 부분 찾기. 이건 다 알아. 그냥 읽다가 어색하면 거기가 정답이래. 그 누가 모르냐고. 그리고 어색한 부분을 찾을 때 우리가 쓰이는 게 뭐다? 시그널이다. 아까 얘기한 시그널이요.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 올수도 썼지. 그걸로 찾으면 된다. 그렇게 풀면 안 풀립니다. 요새 문제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런 시그널이 잘 안 보여.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우리 90점 넘으려고 지금 우리 모인 거잖아요. 그제? 그렇게 풀면 안 풀려 문제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시문에 있잖아. 제시문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소재를 바탕으로. 일단 써보세요. 제시문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재를 바탕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야. 읽었어. 어색한 부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다시 여기로 올라가. 얘를 다시 읽어보는 거야. 이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소재가 뭔지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재가 어디 나와야 되는지 그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1번 방식으로 풀리는 것은 이건 난이도 하짜리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얘기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풀어볼게요. 자, 정치인들은 그러므로의 박스 치고 그러므로의 원래 외치는 문장의 맨 처음이다. 다 알죠? 정치인들은 그러므로 알아요. 데디아를 안답니다. 그들이 단지 win 하거나 retain 할 수 있대요. win의 의미 두 가지는 뭐다? 1번 이기다, 2번 얻다. 이거 알아야 돼. 얻다. retain은 보유하다라는 뜻이죠. 보유하다. 자, 갑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므로 알아요. 그들이 얻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뭐를? 힘을, 권력을. 단지 뭐 한다면? 그들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면. 내가 국민을 섬기고 떠받들어야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연결어는 뭐야? 그러므로야. 이러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겨야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대충 이제 문장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얘를 represent가 대표하다는 뜻이잖아요. representative 하면 대표하는 이라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또는 대표자라는 명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대표하는 민주주의니까 얘를 의역하면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뜻이죠. 차이점은 뭐죠? 요새 현존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밑에 거야, 위에 거야? 어떤 거야? 도윤아, 요새 현존하는 민주주의는 직접이야, 대의 민주주의야?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직접이야? 아니에요, 이거예요. 얘들아,
직접 민주주의는요, 모든 걸 결정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야. 코로나 2.5단계 할 때 투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 질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걔네가 결정한 거잖아. 대표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인 거야, 우리나라는. 투표는 왜 하는데요? 그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마음대로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문재인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투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옛날에 아테네에서 했던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서 이 다음에 여기로 갔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읽어보는 거야. 딱히 안 보이면 어색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읽었어요. 자, 3번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음부터. This is the role of elections. 이것이 바로 선거의 역할이다. 앞에 내용은 뭐냐면 그 대표자한테 권력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선거의 역할이다. 그리고 대중들은요, 선택을 한답니다. 여기 삽입에 이렇게 괄호쳐 볼까요? Through the ballot box. 투표 박스를 통해서 누가 지배할지, 이거 외워야 돼. On their behalf.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됐지? On one's behalf 하면은 뭐뭐를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On President Moon's beha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요. 누가 지배할지를 선택한다고요. 대통령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로 꽂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받는 말은 뭐겠어요? 앞문장에서 받아오면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지배할지를 투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만듭니다. 이세 동그라미 치고 가짜 목적어라고 쓰시고요. 끊고 진목적어 표시합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kick the rascals out. 악당들을 몰아내는 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저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지배하면 안 돼. 쟤는 악당이야. 안 뽑는 거죠. 이 사람 좋은 사람 뽑아주는 거죠.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fail to에다가 밑줄 긋고 이거 실패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구린 해석이야.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바꾸세요. 그래야 독해가 빨라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they의 동그라미, do so의 동그라미.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야.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제거될 거랍니다. 정치의 분야에서 제거가 된대. 얘들아, 데이가 레스커즈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악당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악당들이 뭘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돼요. 응? 그냥 투표를 하면 악당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악당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정치에서 제거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뭘 받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이 끊긴다고요. 논리의 단절이 느껴진다고요. 그때 제시문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한테 봉사해야 권력을 얻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정치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5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에서 논리적 단절이 명확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시그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치신 수능의 경향을 반영한 문제가 아니에요. 반영한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얘기야. 알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풀려요. 점점 최근에 수능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건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